나흘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민 안전을 위해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묵묵히 제 역할을 하는 숨은 일꾼들을 취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인근의 한 건물이 기울어져 사실상 철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지하철 공사 탓 아니냐는 원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안군의 인구가 2022년 바닥을 찍고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관광객이 늘고 바람연금 지급으로 주장민과 도시청년들이 이주하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12번째 통합 우승의 주역 내일과 재계약한 기아가 메이저리거 투수 아담 올러와 거포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했습니다. 외인 3인방의 영입으로 2연패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와 전남에 나흘째 폭설과 한파가 몰아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환경미화원과 자원봉사자, 독거노인을 돌보는 생활지원사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빙판길 사이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는 환경미화원들. 나흘째 내린 폭설로 한가득 쌓인 생활 쓰레기를 치웁니다. 좁은 골목과 주택가를 찾아 눈에 덮인 종량제 봉투도 수거 차량으로 옮겨 담습니다. 미끄럽다 보니까 누울고 들면서 이동하기 쉽지가 않은데요. 아까도 저희 동료분 한 분께서 칠타가 잠깐 넘어지셨는데 눈 사이에 보이지 않는 비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애로사합니다. 눈이 내리고 그치고를 반복하면서 제설 작업도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공무원들은 길이 얼어붙지 않도록 골목마다 제설제를 뿌렸고 주민들 역시 제설 기계와 삽으로 눈을 치워 안전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우리 방재단과 또 주민들이 우리 합심해서 전부 다 지금 골목 청소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은 내가 쓸자 이런 뜻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들은 폭설에도 현장 방문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해 빙판길과 눈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어머니 댁까지 모셔다 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보람으로 저희도 또한 일을 하고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엄동설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오늘 밤부터 광주와 전남에는 또다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주말까지 강풍을 동반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남서풍이 불면서 다소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 앞 건물이 기울면서 일대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최근 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물이 기운 원인에 대해서도 지하철 공사 때문이 아니냐는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5m가량 떨어진 건물. 건물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건물 곳곳에서 갈라진 흔적이 보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이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는데 앞으로 1.63도가량 기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최하위 2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당국은 지금은 이렇게 건물 주변으로 안전 울타리를 설치해서 보행자와 차량이 지나갈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지어진 지 38년 된 이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처음 접수된 건 지난해 10월. 광주시와 관할구청은 육안으로도 기운 것이 확인되자 지난해 12월 입주민을 모두 이주시켰습니다. 관할구청은 이달 말쯤 공식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건물주에게 철거나 보강공사 등을 처분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건물 주인은 이 건물이 바로 앞 지하철 공사 때문에 기울었다고 주장합니다. 공사 시작 전인 2020년 시공사 민원실장이 찾아와 건물이 위험해 보이니 조심히 공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겁니다. 21년도 굴착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울임이 시작되면서 이제 23년도에 발파 작업을 한 후로는 배수 작업이 아예 안 되고 1층에 들어가는 입구나 균열도 심해지고
시공사와 발주처는 노후된 건물 자체가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시공사는 해당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기울어진 정도를 측정해 왔는데 측정값 변화량이 미미하고 허용 범위 안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주처인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도 계측 결과상 큰 변화가 없다며 공사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건물이 기운 원인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국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먼저 받아본 뒤 원인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민주광장에 극우를 위한 공간은 없다며 일부 단체의 집회 사용을 불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가 5.18 민주광장에서 내란 동조, 내란 선동 시위를 하겠다고 문의해왔다며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튜버 안정권 씨는 오는 8일과 9일, 15일과 16일 광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 광주시에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곧 무트로 빠져나가기만 했던 신안군의 인구가 2022년 바닥을 찍고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섬을 떠났던 주민들이 되돌아오고 도시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그 배경을 고익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일을 해왔던 장유환 씨. 5년 전 고향인 신안 반월도로 돌아와 지금은 김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겼고 생각지도 않았던 햇빛연금까지 받으면서 귀향 결정을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스트레스 덜 받고 내가 한 만큼 수익도 생기고 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햇빛연금이란 수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소소하지만은 살림살이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목포가 고향인 김진성 씨는 1년 전 대학을 갓 졸업하고 신안군 팔근면으로 이사했습니다. 신안군에서 제공하는 청년 임대 농장에서 농산일을 배우며 소득도 올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햇빛연금부터 이제 청년들 오면 뭐 군에서 임대해주는 하우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육부터 뭐 자재 지원 사업 다 해주니까 신안군 괜찮구나. 신안군은 휴양인들의 귀향과 외지인들의 전입으로 인구 증가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일섬 1정원 1뮤지엄 정책 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관광객 증가로 소득 창출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또 바람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구유제는 앞으로도 계속 더 확대되고 넓은 지역으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안군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향후 인구 5만까지 최대한 많은 정책을 통해서 1970년 16만 6,500여 명을 정점으로 반세기 넘게 인구 감소가 이어지다 지난 2023년에야 반등에 성공한 신안군. 이 공유제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 5만을 향한 상승 곡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고사 위기에 놓인 광주 관광업계가 광주공항에 임시국제선을 유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광주관광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호소문을 내고 광주 시민이 무안공항 최대 이용자인 만큼 광주공항에 임시국제선을 유치해 지역 항공 이용객 수요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이후 광주 여행업계가 또다시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위기를 이겨내야만 무안공항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광주시와 지역대학이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동방선장을 도모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책의 일명 라이즈 사업이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앞서 시행된 RIS 사업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지난 5년간 시행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RIS가 마무리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은 7개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강의를 개설하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재직자 교육을 실시하고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7개 융합전공이 있었고 이 융합전공이 저희가 참여 학생 수가 올해 들어서 724명입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RIS 사업의 본질적인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지자체하고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도 책임지지 않거나 혹은 서로 이견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이 같은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다음 달부터 라이즈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선 사업의 주체가 광주시로 명확해졌습니다. 교육부 재정을 내려받은 광주시가 지역 대학이나 기업들과 협력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광주시는 모빌리티와 에너지, 반도체, AI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 창업을 지원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광주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시의 기본 계획은 교육부의 최우수 평가를 받아 국비 21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MECA 산업이라고 불리는 석박사급 1000명을 반드시 29년까지 만들어내겠다. 또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창업 기업을 3만 5천 개를 만들겠다. 광주시가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 소멸 극복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통합 우승 지역을 한 명 꼽자면 에이스 제임스 네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기아가 네일과의 재계약에 이어 메이저리그 출신 투수 아담 올러와 거포 패트릭 위즈덤을 영입하면서 2연패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국 어바인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정의진 기자가 막강 외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스프링 캠프 두 번째 불펜 피칭에 나선 기아의 외인 투수 아담 올러입니다. 메이저리그 통산 36경기 중 모두 23경기를 선발로 소화한 올러는 힘과 기술, 경기 운영 능력 등 3박자를 모두 갖춘 투수라는 평가입니다. I would say my strengths when it comes to pitching are I have a pretty strong mental, and then as far as goals for this season, I know, obviously the goal is to win at the end of the day.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함께 올 시즌 150이닝 이상을 소화하며 팀의 안정감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제 욕심 같아서는 한 170이닝씩 던져주고, 뭐 15승 가까이 해줘. 둘이 합쳐서 30승 해주면은 뭐 압도적이죠, 뭐. 올 시즌 KBO 데뷔전이 예정된 외인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는 메이저리그 7시즌 동안 450여 경기에 나선 강타자 패트릭 위즈덤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3시즌 동안 연속 20홈런을 터뜨린 위즈덤의 합류로 압도적인 기아의 화력에 파괴력까지 더해질 것이란 기분 좋은 전망도 나옵니다. My power, probably, yeah. Being able to drive the ball, being able to drive the runs in, like RBIs. Oh man, I don't know how many home runs I'm going to hit, but the expectation is to win another championship. 놀라운 회복력으로 팬들의 기대에 한껏 부응한 네일은 팀의 2연패에 보탬이 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I want to do my part. I want to pitch well. I want to stay healthy. I want to win another championship with Kia. We have a great team. It's a lot of the same players as last year, and so no reason we can't have a good season again. 선발 원투펀치 네일과 올러에 이어 거포 위즈덤까지 올해 기아를 이끌어갈 막강 외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어바인에서 KBC 정의진입니다. 롯데건설과 한양건설이 맞붙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지구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에서 롯데건설 측이 승소했습니다. 광주구법 제2민사부는 한양 측 회사인 KNG스틸이 우빈산업과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권 확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우빈산업의 주주권을 넘겨받을 때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체 선정 문제로 지연됐던 광주 송정역 증축 공사가 빠르면 다음 달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5차례 입찰이 무산됐던 광주 송정역 증축공사의 시공사가 최근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송정역 증축공사는 현재 연면적 5,700제곱미터인 역사를 1,900제곱미터 규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8년 초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설날이었던 지난달 29일 0시 11분쯤 광주 학동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양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